후쿠시마 핵발전소 원전에 그 핵오염수, 방사선 오염수를 지금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빠르면 4월, 늦어도 7월까지는 방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방사선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방사선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일종의 핵 테러에 가까운 아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국가 수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허가하겠다고 그런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시다 총리가 참 오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어민들과 일본 국민들이 대다수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각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오염수 방류를 허가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입 들어올 때 방사능 그 어느 수준만 하면 이거 통과되잖아요. 그 수준만 넘으면 다 통과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방역하는 데에서 잘 관리를 잘 해주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뭐 들어오는데 거기는 뭐 여러 개 가지고 뭐 일본산 들어오면은 다 체크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통과 아니면 통과 안 시켜주고 빠꾸 시키고 너무 많은 거는 뭐 아예 뭐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것만 잘 해주면은 뭐 저는 뭘 문제 없다 생각해요. 내나 똑같아 뭐. 형님 손자가 방사능 음식을 먹는다 생각해라. 형님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고 되라고. 금방은 형님이 먹는 게 아니고 형님 손자가 먹는 거예요. 손자가. 여러 아이를 태어나고 여러 완전히가. 형님은 뭐 나중에 먹으면 전혀 상관없는데. 옛날 히로시마 그 원전 폭탄 이거 가지고. 형님 손자가 다 그렇게 된다니까. 도담이 하고 형님 손자가 다 먹는 기다. 사장님 걱정이 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그 잘 차린 밥상에 양전불 뿌리 넣으면 누가 그 밥 먹습니까? 아무도 안 먹지요. 그거 누가 먹겠어요 그거. 지금 당장 표 안 난다 해도 그게 언젠간 그 표가 날 거고 쌓이다 보면은 표가 나는 건데 언젠가는. 나는 상관없는데 내 자세가 내 손자는 먹는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 채널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없어지면 저거 앞바다에 뿌리지 왜 먼데 갖다 뿌립니까? 저거 타격 안 받으려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저거 분명 타격이 있는 거 아니까. 그 타격이 없으면 저거 앞바다에 뿌리, 저거 땅에 뿌리지 왜 그 먼 데까지 가서 뿌리겠습니까? 저거 피 덜 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예전에도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오염수 방류한다 그래가지고 그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못하게 해야지 정부에서요. 그거 하려고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못하게 해야지.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뚜렷한 입장이라든가 방안이 없거든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거. 만약 그걸 갖다 미국 앞바다에 뿌린데 보세요. 미국 사람들 가만히 있겠는가. 저거 앞바다 지금 당장 그 영향이 없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는 거죠. 정부에서 대응이 이렇게 마땅히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네네. 우선 우리 정부가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지.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말로는 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기준을 지키고 뭐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지켜보겠다. 뭐 일본 측에 자료를 요구했다. 뭐 이런 식의 의례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말 자체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일본 정부가 그 방류 계획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일본 정부 하라는 대로 나는 잘 한다면 괜찮아요 이렇게 일종의 이미 다 져주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 외에 적극적으로 뭐 국제적인 어떤 뭐
자리에서나 이런 곳에서 방류를 반대한다라고 확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언이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방류를 뭐 하면 안 되지만 계속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한 자락을 깔고 들어가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을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방류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본 정부는 올해 오염수를 바다로 반출하겠다고 합니다.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의 양은 현재 132만 톤입니다. 삼중수소 농도로 따지면 860조 베크렐입니다. 배출 기준 농도의 40분의 1로 희석해서 연간 22조 베크렐씩 30-40년에 걸쳐서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어떤 반사성 물질이 얼마 정도의 농도로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조차 못하면서 배출 기준 농도 이하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아주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른바 페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해서 정전이 되면서 냉각이 되지 못한 원자로에 있던 핵연료들이 녹아내렸거든요. 녹아내리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난 것인데 그 녹아내린 핵연료들이 지금 현재도 건물 잔해하고 함께 엉클어져서 그냥 그 건물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냉각수를 붓지 않으면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를 붓게 되고 그 냉각수들이 방사성 오염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방사성 오염수가 더 늘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엊그제도 일본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 녹아내린 핵연료로 추정이 되는 양이 건물 잔해하고 이제 함께 엉켜 있는 양이 약 880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추정이냐 하면 정확히 들어가서 조사해 볼 수가 없거든요. 높은 방사선량과 고온 다습한 환경 뭐 이래서 로봇들이 조사하러 들어가서 다 고장이 나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그 양을 몰라요. 사실 880톤보다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 더 적어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기간도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보면은 어떤 데는 보면은 뭐 40 며칠 만에 온다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바다는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은 당연히 이어져 있으니까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이미 뭐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최근에는 서울대에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세슘이라는 어떤 방사성 물질들이 버려진다면, 오염물질이 버려지면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점점 더 균질하게 퍼지면서 뭐 제일 앞바다가 가장 오염이 심하고 먼 바다가 오염이 덜하고 뭐 이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뭐 세슘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뭐 수직으로도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더 깊은 바다까지 오염이 퍼진다는 게 이번 서울대 연구 결과였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새로운 형태로 오염이 퍼지면서 결국은 뭐 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버려졌던 오염수가 한 7개월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고 1년 만에 남해안하고 동해안까지 다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버려진다면 아마 같은 결과로 7개월 정도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염수는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원자로 건물 안에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고농도 오염수가 존재합니다. 그 양은 삼중수소 농도로 따지면 약 1200 베크렐에 달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염수는 늘어나고
바다로 반출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되게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삼중수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삼중수소가 오염수에 그대로 그 뭐 860 베크렐이라는 뭐 860 베크렐이라는 뭐 수치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삼중수소만 계속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그 방사성 오염수에는 그 외에 다른 핵종들도 다 제거되지 못한 채 잔류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핵종들 중에 탄소 14, 뭐 세슘도 그렇고 우라늄도 그렇고 남아있는 것들이 핵종마다 다 다르게 축척이 되고 어종에 따라서 어떤 거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축척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오로지 물로 희석했을 때 농도가 낮아서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가 계속 안전하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버릴 때 1리터짜리의 오염수를 1000리터에다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버릴 때는 농도가 낮아지니까 안전하겠죠. 그런 공학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자연에 버려졌을 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오염수는 사고 원자로를 식힌 물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그래서 일본 측은 당초 오염수에서 64종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해서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이 64종 가운데 절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무더기로 측정해서 제외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무슨 기준으로 그럼 니네가 그렇게 핵종을 마음대로 줄였냐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오드는 옛날 말이고요. 요새는 아이오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오딘 131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8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우라늄 연료를 통해서 방출된 뒤 8일, 일주일 정도면은 반으로 줄어들어서 사실 금방 사실은 없어지는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4개 핵종 중에서 그런 것처럼 반감기가 짧은 핵종하고 예를 들면 독성이 또 예를 들면 스트론튬이나 세슘이나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굉장히 독한데 독성이 낮은 방사성 물질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반감기가 짧거나 그렇게 독성이 낮아서 바다에 버려져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 전문기관이나 국제적인 어떤 다른 주변국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검사를 받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순전히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캐시나 이걸 다 같이 들면서 깐따뼈를 할 텐데 연습을 한번 하고 가죠, 도현 씨.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보도록. 아무래도 원래 이 전 세계 지구가 이미 방사능에 많이 오염된 상태이긴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반출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대안이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바다로 방출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일 값싸고 그리고 손쉬운 방법으로 해안 반유를 선택했다는 게 그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이없고 그리고 그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냥 무단 방류하는 거잖아요. 무단 방류 외에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모색을 해야지 그냥 쓰레기 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거는 그게 정말 정의로운가 사람으로서 그게 할 행동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용 때문에 그게 손쉽게 해서 선택한 거긴 하지만 장기 보관을 해도 충분히 그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를 거르고 뭐 탄소 14를 거르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진 않더라도 장기 보관도 사실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 보관할 수 있는데 그냥 버리는 거는 사실 이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아베가 도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조금 더 서둘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 극복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후쿠시마에서 일부 경기를 치렀는데 예를 들면 오염수 탱크가 가득 찬 거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때서부터 좀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복합돼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장기 보관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저는 검증이 다들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게 가장 다 효율적일지는. 왜냐면은 지금 나온 것들은 이 어떤 처리 아니거든요. 처리를 했을 때 실제로 그게 유효한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거나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 30년 정도는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20년에서 30년 정도는 지금 방류를 하지 않고 보관을 좀 하고 있으면서 보관하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설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본 시민단체도 주장했던 게 각 나라마다 석유 비축 기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석유 비축하는 탱크가 엄청 크기도 크고 사실 수십 년 보관해도 석유가 새지 않을 만큼 튼튼한 시설을 사실 다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저장 탱크에다가 오염수를 보관해서 100년을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이면 사실 어지간한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독성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시민단체도 그걸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층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수증기로 날리는 문제도 수증기로 날려도 방사성 물질이 기화돼서 결국은 또 공기 중을 오염시키거든요. 지층에 보관하는 것도 그 고형화해서 시멘트를 섞어서 보관하라는 건데 시멘트를 섞으면 양이 더 많아져요. 오염수가. 그렇잖아요. 물에다가 시멘트를 섞으면 얼마나 섞을지 몰라도 뭐 2배, 3배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땅에 묻는 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튼튼한 탱크를 새로 지어서 장기 보관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신용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지만 오염수 방류를 국가 수장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발언했다. 저는 너무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시다 총리의 태도가 너무 오만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어민들, 그러니까 후쿠시마 어민뿐만이 아니라 일본 어업협회 전체가 다 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후쿠시마 어민들이 반대한다면 방류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을 쫙 바꾼 게 지난 9일날 일본 언론과의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반대 여론이 있는 걸 안다. 하지만 국가 수장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겠다. 방류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국가 수장이라는 게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국가 수장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며 그게 자국 내에서 자국 내 땅에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태평양이라는 모두의 바다에 버리는 건데 감히 국가 수장 스스로라는 말을 할 수 있나? 그 주변 인접 국가에 대한 예의는 다 뭐 밥 말아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바다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다는 지구촌 모든 나라와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인 바다란 자연이 오염되고 병들면 바다 생물은 물론 우리 인간 역시 질병과 생존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 방류하고자 하는 행위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기에 결코 일본이든 미국이든 몇몇 나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란이라든가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연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류가 처음 겪는 재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르노빌 핵사고는 육지로만 퍼졌어요. 방사성 물질이. 그런데 바다에 이렇게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버려진 게 후쿠시마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염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 추측해 보는 거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가 36년째, 37년째예요. 그런데 유럽산 우크라이나 버섯에서 얼마 전에만 해도 1400베크렐이 검출이 됐어요. 세슘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려다가 폐기됐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수천 베크렐이 검출이 되고 있고 유럽에 있는 토양들, 프랑스 저 남부에 있는 토양에서도 아직도 세슘이 몇백 베크렐씩 검출이 돼요. 그러면 후쿠시마의 미래가 결국 체르노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어난 지 12년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오염이 계속 진행될지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체르노빌에서 원전수 방류하겠다고 했을 때 일본이 가장 먼저 반대를 했잖아요. 아, 그럼요, 그때 그럼요. 보니까는 자기네들 미래 세대한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더라고요. 그럼요. 아주 그리고 저희가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될 때 자료를 다 어디서 봤냐면 일본에서 봤어요. 일본에서 체르노빌 관련된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방사성 물질들을 검사해서 다 걸러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와서 이제 후쿠시마 터지고 나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쇠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 일본이 이 지구에 죄를 짓는 거 같아요. 그럼 저는 그래서 핵 테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뭐 70년, 80년, 100년 후에 이 바다를 물려받을 미래 세대들한테 네. 엄청난 피스. 네. 그래서 저는 그 일본의 유명한 괴수 영화 있잖아요. 고지라. 그 고지라가 결국 방사능 오염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고지라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실질적으로 막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저는 그런 괴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나? 그러면 자신 있게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안 버려지는 게 그러니까 바다에 투기되지 않는 거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니까. 하지만 저는 만약에 바다에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어민들을 위한 대책하고 또 소비자로서의 대책의 두 가지 종류가 저는 충분히 우리 사회 안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민들을 위한 대책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일본에서 잡혀온 것들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생선이 훨씬 더 안전한 거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희석이 돼서 오기 때문에 일본에서 잡히는 일본 앞바다의 오염과 우리나라의 오염은 되게 될 수 없이 그 차이가 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어민들과 우리 식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이역제가 반드시 저는 제대로 통과가 돼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예를 들면 뭐 가장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산 생선이 국산으로 둔갑돼서 뭐 우리 식탁에 오르고 또 급식에 공급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물 이력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국산과 수입산에 대한 구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소비자들도 어쨌거나 방사능 오염된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함께 논의를 하면서 대책을 좀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이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 3, 4호기의 폭발로 인한 대량의 방사능 물질은 인근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제염을 위한 토양 폐기물만 도쿄돔 11개 분량에 달할 정도이다.
지금도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네, 그래서 너무 독단적인 행동에 저희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네, 너무 이게 세계적인 우리 이 지구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일본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방류한다는 그것은 저희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네, 라는 입장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그거를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투명한가에 대해서 그 투명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해수부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과 역할을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호소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일단 당장은 먹거리고요. 아이들 건강이죠. 이게 우리는 사실 저는 50대가 넘었는데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떡할 건데요. 그게 제일 문제고 다른 생명들 지금은 인간은 말이라도 하고 저항이라도 하고 이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 못하는 생명들, 무생물들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할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